국내 유일의 출산육아 전문 채널 육아방송.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처럼 어릴 때 형성된 경제관은 아이의 평생을 좌우합니다. 영유아 시기는 소비나 저축, 선택과 절제 같은 기본적인 경제 습관이 처음 자리 잡는 시기라서 이때 자연스럽게 좋은 습관을 들여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특히 요즘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돈을 접할 기회가 많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돈을 쓰는 것이라고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떤 소비가 정말 필요한지, 그리고 내가 한 이 선택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자라서도 돈에 휘둘리지 않고 주체적으로 경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아주 어릴 때부터 경제에 대한 감각과 태도를 차곡차곡 쌓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영유아기는 경제교육을 시작하는데 가장 좋은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교육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어렵고 복잡한 개념부터 가르치기보다는 아이들이 일상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책에서도 아이들에게 가장 익숙한 공간이 편의점을 배경으로 삼았어요. 아이들이 용돈을 받아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고 어떤 걸 살지 고민하고 값을 치르는 과정 자체가 이미 작은 경제 활동이죠. 이 과정에서 돈은 어디서 오는 걸까? 모든 걸 다 살 수 없을 때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엔 어떤 기회비용이 있었을까? 같은 질문을 던져보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경제 감각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 화제가 되는 경제 뉴스나 경제 이야기를 아이들과 함께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궁금증을 키우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에서 돈을 엄청 많이 찍어내면 무슨 일이 생길까? 아니면 치킨이 요즘 안 팔린다는데 그럼 치킨 물값에는 무슨 변동이 있진 않을까? 같은 질문을 해보고 아이와 함께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면서 해보는 거죠. 대화를 해보는 거죠.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 문법과 단어를 익히면서 점점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경제도 한 번에 뭔가를 마스터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평소에 다양한 이야기와 질문을 통해서 원리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경제 동화나 경제 뉴스 같은 콘텐츠를 자주 접하게 해주고 아이들이 직접 답을 찾아가며 스스로 경제적 사고력을 키우게 하는 것도 좋은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줘야 하는 건 돈이 마치 나무에서 열리는 과일처럼 부모님을 조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시간과 노동력을 들여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돈은 아이들이 원하는 초콜릿이나 장난감을 사는 수단이기도 하고 생존에 필요한 재화를 얻는 중요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누군가는 열심히 일했고 많은 시간을 쏟았다는 걸 아이들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돈을 써서 사는 물건들도 그 뒤를 들여다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시간이 담겨 있다는 사실도 아이들이 알아야 합니다. 결국 돈을 받는 것도 쓰는 것도 가치를 주고받는 일, 즉 경제활동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돈의 많고 적음을 따지기보다는 내 경제 상황을 제대로 알고 그에 맞춰 계획하고 필요할 땐 절제를 하고 계획에 맞춰서 컨트롤할 줄 아는 태도를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돈의 가치를 알려주는 건 얼마나 많이 모았느냐가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쓰고 그 안에 담긴 가치와 노력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를 자연스럽게 깨닫게 해주는 과정입니다. 용돈 교육은 너무 이른 시기부터 규칙을 정해서 부담을 주기보다는 아이들이 돈의 개념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자연스럽게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초등학교 저학년 무렵 숫자를 읽고 물건의 가격과 돈의 관계를 알기 시작할 때가 적기라 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용돈의 액수보다는
그 돈을 어떻게 쓸지, 왜 선택이 필요한지, 다 쓰고 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직접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조금 더 큰 금액의 물건을 사고 싶어 할 때는 용돈 중에 일부를 모아서 저축해서 목표를 이루게 하는 방법도 좋은 교육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아이가 저축과 절제하고 계획적으로 소비하는 습관을 익히도록 하는 거죠. 나중에 아이가 더 성장을 하면 스스로 금리가 높은 통장을 알아본다든지 아니면 아이에게 주식이나 투자와 같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이가 이 돈을 어떻게 운용하는 게 좋을지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이에 대한 지식을 확장해 가는 것도 좋은 경제 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일상에서 시작된 작은 경제 교육이 점차 아이의 금융 감각과 경제적 자립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아이야 장을 볼 때는 단순히 물건을 고르고 계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리 예산을 정해두고 그 안에서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해 보는 것부터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선택과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을 알려줄 수가 있어요. 또 마트 안에 진열된 물건들 중에 어떤 걸 사는 게 더 합리적인 선택인지, 또 같은 품목이더라도 가격이나 양, 품질을 비교해 보면서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계산대에서 총액을 함께 확인하면서 오늘 우리가 얼마나 계획적으로 소비했는지 함께 돌아보고 복귀하는 것도 예산 감각과 합리적인 소비 습관을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는 경제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이들과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경제교육 놀이로는 정말 다양한데요. 저학년 아이들에겐 장난감 화폐를 이용해서 아이가 가게 주인이 되고 그리고 보호자가 손님이 되는 이런 가게놀이를 해보면 돈의 흐름과 거래 개념을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가 되면 모노폴리 같은 보드게임을 통해서 한정된 자원 안에서 저축과 투자, 선택의 중요성을 익히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경제 공부가 어렵거나 특별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우고 익힐 수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에게 경제교육은 결국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힘을 길러주는 과정이니까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경제 동화를 아이와 함께 읽으며 자연스럽게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생활 속에서 작은 경제 대화를 시작해 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출발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내 유일의 출산육아 전문 채널 육아반